부부 상담, 전략적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래티직 모델입니다. 구조적 모델과 다르게 전략적 모델은 중심 인물이 제이 헨리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제이 헨리가 개발했는데 이것은 원래 MRI, 그러니까 Mental Research Institute,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위치했던 정신건강연구소를 MRI라고 합니다. Mental Research Institute,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위치한 정신건강연구소였는데 이곳에서 전략적 치료 모델에 처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인물들이 베이천, 잭슨, 헤일리, 와틀라위크 같은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략적 치료 모델이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돈 잭슨과 와틀라윅이 이끌었던 MRI 상호작용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제이 헨리가 이끄는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셸비와 파라졸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밀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략적 모델의 어떤 핵심 축이었는데, 특별히 제이 헨리가 이제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 구조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모델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적 모델은 특별히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구조주의 영향에 의해서 독특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치료자가 특정한 접근법을 개발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정상이나 문제는 주로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이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제 제이 헨리는 MRI 그 연구 모델에 들어갈 때 그는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 의사소통을 전공했던 석사과정의 학생이었는데 상당히 스마트하고 명석해서 그 성인들과 함께 대학원생으로서 그 연구에 참여해서 누가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그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쟁점에 깊이 참여하면서 전략적 모델 개발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가 1967년경에 MRI를 떠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동지도 클리닉에 장소를 옮기면서 그곳에서 살바도르 미누친 구조주의 학자죠. 그를 만나서 구조주의 관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전략 방법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이 헨리는 1976년경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워싱턴으로 옮겨서 마다네스와 함께 가족치료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훗날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모델은 구체적인 어떤 목표 설정과 정상에 맞는 어떤 방안을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두고 접근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모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략을 고안한다. 목표 설정을 위한 이 전략적인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석하게 잘 돌아가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지시들을 단기적으로 사용해서 효과를 내는 그런 전략적인 방안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개념 기본 전제를 보면은 위계 질서를
위계 질서, 힘이라는 관점이죠. 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보호와 관심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거는 주로 마다네스라는 학자가 보는 관점입니다. 위계 질서를 힘의 관점에서 보는 이쪽은 저희 헬리는 힘의 관점에서 보고, 보호와 관심이라는 관점은 마다네스라는 여성학자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모델은 구조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위계 질서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힘을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어떤 정상이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상이 유지하는 힘이다.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상이 의사소통이고 치료는 그 행동, 정상 뒤에 가려진 메시지를 잘 해독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정상 속에 이제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문제,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기능을 발견하면서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거식증에 걸린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거식증에 걸린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식증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 내면 속에 숨겨진 그 메시지를 전략가가, 상담자가, 치료자가 잘 해결하고 해석해 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내면 속에 남편이 자꾸 외도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이 거식증에 걸리고 먹는 것을 단절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주면서 남편에게 내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들도 있기 때문에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내면의 메시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거식증 같은 이런 증상은 그 체계를 현재 유지하는 어떤 끈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부부는 가정이라는 어떤 틀, 환경, 맥락 안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힘의 균형, 소통, 의존, 관계성 이런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이 기능적이든 역기능적이든 상관없이 한 맥락 안에서 부부는 계속해서 주고받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은 연쇄적인 또 순환적인 그런 연쇄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면서 문제 행동이 계속 끈을 이어서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고 또 순환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배우자 한 사람의 어떤 문제 행동을 저는 의식하지 못한다든지 그것을 단절해 버린다든지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런 문제 행동이 연쇄화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호작용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행동은 또 다른 문제 행동을 낳고 문제 행동은 또 다른 문제 행동을 놓으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문제 행동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어떤 역기능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 부분은 어떤 주기의 특정 단계에 고착이 되어 있다, 픽세이션 되어 있다, 고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병리적으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 고착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퇴보하든지 성장하든지 하지 않고 그 병리적인 행동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안전이 되고 자기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 특정 단계에 고착이 되어 있는 것은 그 고착을 통하여 자기 현상 유지를 하고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모델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훨씬 더 강조하죠. 단기 치료들은 대체적으로 이것도 단기 치료인데 단기 치료들은 그 데이터수가 과거보다는 현재를 강조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반복적인 유형을 계속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반복 유형을 행동적으로, 언어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힘의 문제에 있어서 반복 패턴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에 대한 어떤 똑같은 유형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잔소리는 늦게 들어온다. 또 어떤 부정적인 투사는 또 반대적인 어떤 반응을 보인다. 이런 관계가 어떤 그 스트레스, 또 역작용, 스트레스 반작용, 스트레스 역작용, 스트레스 반작용 하는 그런 반복적인 유형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계라는 내용, 이거는 힘이죠. 역기능적인 가정은 위계가 끼어져 있지만은 기능적인 가정은 서로 책임을 지며 위계가 질서가 잘 잡혀 있다. 힘의 질서가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역기능적인 가정이나 역기능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는 어떤 힘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거나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위기가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배우자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주관적이며 독특하다. 이런 이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주관적이죠. 예. 특별히 이제 전략적 모델은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치료자가 문제를 일반적인 부부 문제로 보지 않고 그를 다른 긍정적인 개념이나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또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치료자의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특별한 내담자의 특별한 관점을 이해해주고 그에 맞는 방법을 이제 개발하고 적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전략적 모델이 아주 스마트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선 어떤 지휘자는 그 전쟁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고지를 점령한다. 그 전략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부부 문제에도 그때그때 맞는 전략을 가지고 관점을 특이하게 보면서 부부 문제를 특정하게 아주 특이한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죠. 관점을 특별하게 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치료자가 적용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치료자는 그래서 행동 지향적이고 상당히 실용적이다. 그때그때 맞는 또 실천할 수 있고 또 이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모델은 이제 치료 기술로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정상 처방, 어떤 정상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이것이 이제 전략가, 치료자가 그때그때 맞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주관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을 내담자의 통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담자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치료적인 이중 구속상을 만들어 버린다. 이건 아주 특이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이 아주 심한
부부 내담자에게 매일 숙제를 해줍니다. 2번 이상을 싸우세요. 아주 치료자가 어떻게 싸우라고 다시 갈등 상황에 있는 내담자 부부를 더 많이 싸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숙제를 해줍니다. 다음 주에 올 때 매일 2번 이상 싸운 것을 기록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더 싸움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숙제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중구속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정말 실제적으로 숙제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과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싸움을 해도 의미가 있고 싸움을 안 해도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내담자가 숙제를 통해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 이런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싸움을 또 안 하려고 하면 이런 의미, 통찰을 깨닫게 되면서 이중구속 상황, 싸움을 하는 것도 문제, 안 하는 것도 문제. 그러면서 그곳에서 느끼고 깨닫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 처방의 치료 기술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라는 메시지와 변화하지 말라는 이중 메시지가 그 속에 이 숙제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라는 뜻인가, 변화하지 말라는 뜻인가, 우리에게 싸움을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이 숙제 속에서 실제로 싸워보면서 또 안 싸우면서 양자 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이중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 문제 증상을 포기하기 때문에 안 싸우기 때문에 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면 문제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싸우라 매일 2번씩 싸우면서 이제 숙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 스스로 두 사람이 갖게 되는 거죠. 적당하게 싸우게 되고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싸우게 되고 하면서 문제, 싸움이라는 부부간의 싸움, 갈등이라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치료 기술은 실현 치료, 아주 고된 체험을 하기 원하는 또 그렇게 시키는 방법이죠. 어떤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정상에 나타날 때마다 그 정상보다 더 힘든 일을 수행하도록 아주 숙제를 크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오는 남편, 늘 아내가 잔소리합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만약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아주 힘든 일을 숙제를 내줍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한다, 설거지를 하게 한다, 집안 청소를 다 하도록 한다.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아주 과도한 일을 그 숙제이기 때문에 치료자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과 그런 약속을 통해서 이런 실현치료, 고된 체험 기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문제상을 만들면 훨씬 호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 모델은 정상 처방 실현 치료 아주 상당한 전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정하기 프리텐드 테크닉을 했는데 문제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시도해 보는 것인데 그런 채 한다, 가정한다는 것은 꿈에 보는 행동이죠. 아내가 남편의 행동 때문에 화난 것처럼 가정해보고 남편에게 실제인 것처럼 알아맞추게 하고 이 역기능적인 행동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난 것처럼 가정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상대가 태도를 바꿔야 하고 또 어떻게 또 대우해 줘야 하고 하는 것을 하면서 실제로 화가 난 것처럼 또는 화가 안 난 것처럼 가정하기 행동을 통해서 통찰이 일어난다. 문제 행동과 문제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통해서 현실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깨뜨리게 하는 그런 기법이 가정학의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명령과 함축. 이것은 상대 배우자 쌍방의 관점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질투가 심하다고 하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름, 명명은 질투가 심하다. 이 남편에 대한 보살핌과 애정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질투의 다른 이름, 보살핌. 분노가 심하다. 분노,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감정 표현할 때 분노를 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남편에 대한 관심을 끄는 관심으로 분노를 관심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줌으로 두 사람 관계에 있던 부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므로 관계의 어떤 효과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과 함축, 그 다음에 과제 주기와 지시하기, 숙제를 주는 것, 과제를 주는 것은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영향력을 정진시켜서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남편이든 아내든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행동을 결국 바꿔주고자 하는 그런 과제 주기와 지시하기,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모델에 있어서 과제나 지시를 위한 방안, 과제나 지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을 다 말해보게 한다. 부부간에 서로 문제를 풀고 시도했던 모든 것을 다 말해보면서 그것은 지금까지 다 잘 안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들, 잘 안 된 것들은 다 말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안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 우리 부부가 서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피해가 클 것인가, 얼마나 에너지 낭비가 많을 것인가,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은 클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논의한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쉬운 것부터 과제를 제시한다. 수준과 능력에 맞는 과제, 할 수 있는 것만큼 능력에 맞게 과제를 내준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시를 통해서 다음에 상담실 올 때 두 부부가 이렇게 과제를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 이제 마지막으로 볼 때 전략적 모델은 단기 치료를 보통 한 10회 정도 실시하고 부부가 인정하는 좌절감, 무력감의 문제를 치료자가 상호작용의 문제로 재정의 한다. 부부는 상호작용 같이 살기 때문에 아무리 일방적인 한 사람의 문제가 있어도 상호작용의 문제로 재정의 한다. 같이 만들어낸 문제다. 치료자는 행동의 연쇄 패턴, 늘 똑같이 이어지는 문제, 잔소리, 또 어떤 반작용, 잔소리 반작용, 연쇄 패턴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끊어야 된다. 상담 얘기 중에 상호작용하면서 하도록 돕고 부부 각자의 긍정적인 동기, 그래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는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낸다. 부부의 감정적 행동을 재명명하여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을 재명명하여 그래서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고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번 다음 주에 과제를 내주고 부부의 변화 능력을 평가한다. 대체적으로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짧게 봤지만 잘 한번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을 찌우고 구체화시키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